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오늘은 수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우리가 바둑판에서 이렇게 바둑을 흑과백이 교대로 두어 가다 보면은 수일기를 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붙여뻗기 정석으로 가지 않고 이창호 구단이 좋아한 이렇게 이창호 구단 정석으로 갈 때 백이 이쪽 위에를 막을 수 있고 아래를 막을 수 있는데 아래를 이렇게 막으면 그때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눈목자로 띄었어요. 이러면은 이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고 이때의 수일기에 맥점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일기를 잘 해야 하는데 맥점은 바로 이렇게 부분 전투에서 소대장 같은 거예요. 선봉장 같은 거예요. 대장이 없이 부하들끼리만 하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죠. 이때에 소대장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맥점은 바로 이렇게 흑 1번이에요. 1번을 두게 되면은 이쪽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나가서 이쪽을 안 막을 수 없죠.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끊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이쪽도 저침을 막아야 되죠. 이렇게 아예 흑이 아래쪽으로 뻗을 때 백이 이렇게 해서 이 흑이 나가도 이쪽은 흑이 먼저 둬서 이쪽 이 반대편 하점에도 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이 안 돼요. 축머리로 흑이 있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거죠. 백은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러한 형태에서 흑이 이렇게 맥점을 구사하면 백은 밖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뻗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끊기는 것을 백이 막아야 될 때 흑이 이렇게만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흑은 이미 산 그러한 형태의 수일기가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전에서 맥을 시전할 때 중요한 사항은 6가지로 이렇게 분류됐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바둑은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모양의 특성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올바른 형태를 구상해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그 패턴을 습관화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수가 해야 되는 문제고요. 좀 더 좋은 수를 발견하는 것은 하수 탈출한 분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둑판에 가시죠. 바둑판에는 흑과 백이 현재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흑이 할 차례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상황을 분석해야 되겠죠. 이 모양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분석을 다 하셨나요? 분석을 다 하셨으면은 목표를 설정해야죠. 이 목표는 뭘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 흑 3점을 갖다가 탈출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세운 목표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맥점을 시전해야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서 눈목자 형태여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백은 이렇게 안 막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다시 밀고 들어가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것을 이으면은 백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으면
아까 이 상황 분석에서 여기와 이곳이 두 곳이 끊어져 있다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이 백은 이어가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있지 못하고 이쪽을 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흑이 이곳을 이렇게 끊고 단수를 맞았기 때문에 또 이어야 되겠죠. 이때 이곳을 따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딸 필요도 없네요. 이쪽 한 점까지 살려가야죠. 이렇게 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쳐들어올 수 없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뭐 가만 놔둬도 되겠네요. 바둑판에 현재 백이 이렇게 펄짝 뛰어서 이곳 끊어지는 곳을 방비했죠. 이 모양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맥점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상이 이미 다 됐나요? 이건 비교적 쉽죠. 이렇게 난일자로 이렇게 하면 백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막을 수가 없죠. 끊으면은 백만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난일자로 이렇게 맥점을 구사하면 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해도 이으면 오히려 이 백세점이 갇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흑이 맥점을 구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과 백이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네요. 흑이 할 차례가 됐어요. 이 상황을 모양을 분석해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맥점 구사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이때 이렇게 내려뻗는 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렸다 하면은 아주 훌륭한 맥점을 구사했다 할 수 있겠네요. 백은 이곳을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따면은 패로서 단수로 곧바로 들어가죠. 이을 수는 없죠. 단수가 되죠. 결과적으로 백은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흑이 이렇게 내려 빠질 때 백도 이것을 이렇게 따는 것이 좋은 응수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흑과 백은 이쪽에서 대치되어 있는 결과가 됐네요. 여기서 또 상황 파악을 해야겠죠. 어떠한 것이 올바른 맥점 구사인가요? 이렇게 찌르고 나가나요? 그것은 안 되죠. 이렇게 이곳을 먼저 두는 것이 올바른 맥점 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은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이쪽으로 나가서 막나요? 단수를 치죠. 따나요? 단수 맞죠. 단수 들어와도 이미 늦었어요. 네, 이러한 형태의 맥점이 구사되었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최초의 맥점은 이런 내리뻗는 것이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제2의 맥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죠. 바둑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맥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네요. 이 백은 앞에 충무리를 보고서는 타출을 시도했죠. 흑이 이런 식으로 축으로 몰아가는 것은 앞에 충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흑은 이렇게 장문을 씌우는 수를 발견했는데요. 이때 백도 이렇게 흑의 약점인 단수를 치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는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흑이 맥점을 구사해야 되겠죠. 이때 맥점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흑은 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고
이때 단수를 치면 백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죠.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따먹히죠. 바둑판에는 이쪽에서 붙여뻗기 정석이 시행된 다음에 이렇게 백이 쳐들어간 그런 상황이네요. 이때 흑의 할 차례가 돼서 이렇게 이어야 하나요? 그것은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 도망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도망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한 번 더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흑 한 점을 잡기만 해도 백이 횡재를 한 것 같네요. 따라서 흑은 그렇게 둘 수가 없고 여기서 상황 분석을 해서 맥점을 구사해야 되는데 어떠한 맥점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나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곳을 발견하셨다고요? 참 훌륭한 실력이네요. 이렇게 하면 끊고 단수를 치면 같이 단수를 치죠.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 뻗고 단수를 치면 단수를 치죠. 나가면 이렇게 장문을 씌우면 이렇게 끊으면 단수를 치고 따면 단수를 치고 따면 단수를 쳐서 이어갈 때에 이쪽을 이렇게 막아간다면 백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후수로 4점을 잡아서 이 4점을 잡아 성공한 것 같지만 이쪽의 흑의 세력은 너무 튼튼해졌죠. 흑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서는 백이 바싹 다가왔죠. 이때 흑이 구사해야 되는 맥점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맥점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죠. 여기서 흑의 다음 수는 그냥 이렇게 따는 것이 맥점이겠습니다. 이때 백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차단하고 위쪽으로 충머리를 쓰는 것도 차단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맥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 바둑판에서 흑의 할 차례인데 흑이 두어야 되는 다음 한 수는 어디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맥점을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아래로 쭉 뻗어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호급자리 급소를 맞아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맥점인 이곳을 두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손을 이렇게 뺀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 백이 이곳을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밀리게 되어서 이것은 흑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흑이 이렇게 호구로서 막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는 이렇게 백이 침투를 했네요. 흑이 이 백을 갖다가 공격하는 맥점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이 상황을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공격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 길어 들어가서 흑이 막는다 하면은 이렇게 두면은 아무튼 조그맣게라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흑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흑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좋은 공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집을 지어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백인 요 정도로 벌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곳을 막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때 흑도 같이 이렇게 따라 나가서 백도 이런 형태로 나간다 하면은 흑은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서 좋은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흙이 이렇게 위에서 씌워왔을 때 이 백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상황에서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띄는 수를 생각했다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수지요. 그러면은 흙은 이렇게 아래쪽을 막으면 띄어나가야 되고, 또 띄어나가면 띄어나가야 되고, 들여다보면 막아야 되고, 또 띄어나가면은 또 띄어나가야 되는 이런 집은 하나도 짓지 못하고 도망만 가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변의 흙이 두텁기 때문에 아래서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외곽을 막을 때에 이렇게 살려고 모양을 하면, 모양을 이렇게 파워하려 하면 이쪽에 이렇게 모양의 급소를 놔서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이쪽을 끊을 수는 없죠. 끊으면 백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제는 흙이 아주 곤란하게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쪽에서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 조그마지만은 안전히 타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